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 원주 용수골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더 아름다운 붉은 꽃의 매력 때문인데요. 모두들 푹 빠진 아름다운 이 꽃의 이름은 바로 꽃양귀비입니다. 카메라만 갖다 대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꽃밭. 어디냐고요? 여기는요, 인생샷 맛집 원주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장입니다. 꽃양귀비와 함께 인생사진 만들러 원주로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3만 3천여 평의 들판이 빨갛게 무르익은 양귀비꽃으로 가득 찬 이곳은 원주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장. 정성껏 가꿔진 꽃밭 사이를 걸으니 빼꼼히 고개를 든 양귀비꽃들이 빨갛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는데요. 저도 매년 찾는 곳이지만 올해 양귀비꽃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만개했습니다. 올해도 양귀비꽃이 진짜 예쁘게 피었어요. 네네. 네, 또 주민분들 덕분에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올해가 벌써 16회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16회 동안 오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참 많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근데 유난히 올해는 또 꽃이 또 화려하게 핀 것은 그동안에 이제 16년 동안 하면서 그 양귀비도 또 영양가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많이 분석해서 많이 솎아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주고 그래서 올해는 또 예년에 비해서 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렇게 살리지 않았나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단합으로 16년째 열리고 있는 양귀비 꽃축제. 주민들의 사랑과 정성이 자양분이 되어 매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서곡리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사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진 찍는 실력이 좀 늘었어요. 저는 오늘 이장님을 딱 기분 좋게 또 운 좋게 먼저 네네네. 만났잖아요. 행운이죠. 네, 행운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요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즐겨보려고 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예, 어떻게 제가 하면 잘 찍을 수 있는지. 꽃밭에 안 들어가셔도 이 카메라하고 그 꽃 하나만 딱 선정해서 그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꽃을. 이장님표 작품. 누가 꽃인지 모를 정도죠? 저쪽에 산이 이쁘다. 그럼 산하고 같이 최대한 풍경을 살려 운치 있게 찰칵. 구도가 완벽하죠? 양귀비 축제에서는 그냥 사진 찍는 것만 해도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포인트를 살려서 찍으시면 정말 길이길이 추억에 남을 사진이 찍어질 겁니다. 양귀비꽃 하면 원주 용수골을 떠올릴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인생샷을 위해 찾아오는데요.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찍는 인생샷에 사랑까지 뿜뿜. 행복한 추억이 피어납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꽃이 예쁘고 여보가 예쁘니까. 작가들 작품 사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꽃 양귀비 밭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잘 깎아놓은 거 여기 와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함께해서 더 행복한 꽃 양귀비 축제. 용수골은 사진가들한테도 유명한데요. 동호회에서 그냥 활동하고 있어요. 오, 아니 꽃들이 너무 예뻐서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오는데 특히 올해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피고. 사진도 잘 나오나요? 잘 나와요. 여기서 찍으면. 양귀비 꽃밭 예쁘게 찍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양귀비 꽃은 라인이 이쁘기 때문에 역광으로 찍으면 그 라인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피사체가 등을 쥐고 있는 거. 꽃대가 여리여리하고 라인이 매력적인 점을 잘 살려 찍는 게 포인트인 꽃 양귀비. 저도 스마트폰으로 인생사진 만들기에 도전해봤는데요. 스마트폰을 셀카로 바꾸고 타이머를 5초에서 10초로 조정하고요. 그 상태 그대로 스마트폰을 꽃밭에 살포시 놓습니다. 구도를 잡고 기다리면
5, 4, 3, 2, 1. 찰칵. 마치 꽃밭 한가운데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번에는요, 꽃이 주인공인 꽃을 예쁘게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꽃만 찍으셨나요? 재미없잖아요. 이번엔 좀 특별하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요즘에 그 짧은 영상으로도 기록들 많이 남기시잖아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꽃을 남겨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에서요, 슬로우 모션을 설정하시고요. 카메라 렌즈는 아래로 가게, 그리고 이 꽃밭 사이에서 초점을 맞춘 후에 이 꽃 사이로 카메라를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쁜 영상을 남길 수 있어요. 전문가 뺨치게 예쁜 꽃 영상도 남겨보는데요. 마치 광고의 한 장면같이 아름다운 꽃 양귀비 물결이 넘실넘실.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찍어볼게요. 스마트폰을 셀카와 슬로모션으로 조정한 다음 꽃밭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면 화사하게 피어난 양귀비꽃이 하늘하늘 춤을 춥니다. 축제장에는 꽃 양귀비 외에도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청보리, 수레국화 등 사진빨 잘 받는 꽃들로 가득한데요. 이렇게 예쁜 풍경을 두고 인생샷을 안 남길 수 없겠죠? 축제장을 방문한 분들 모두 추억이란 이름으로 남을 사진을 남깁니다. 축제장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옷에 직접 색칠을 해서 입고 갈 수 있는 꽃 양귀비 티셔츠 만들기에 참여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귀비 꽃을 그려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잘한 건가요? 아유, 잘하신 거예요. 잘했어요? 예, 특히 요거 통상 초등학생들 그리라 그러면 꽉 채우는데 이렇게 바탕을 조금씩 이렇게 숨을 터놨네. 이거 잘하신 거야 아주. 아니 오늘 예쁜 꽃들을 보면서 눈으로 봤던 거 생각하면서 그렸거든요. 벌써 그러면 이 미적 감각이 있으신 거야. 김용길 씨는 알고 보니 서곡리의 귀농 후 집 앞에 양귀비 꽃을 심어 축제로 발전시킨 분이시더라고요. 화폭에도 꾸준히 꽃의 매력을 담고 있는 중입니다. 리 단위,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축제하는 데는 국내 유일이에요, 여기가. 저는 한 10년 하고 지쳤더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어서 엊그제 와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보람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특히나 이게 방문하신 분들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잘 놀러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으면 정말 보람있어요. 지역 주민이 함께 가꿔 더 의미 있는 양귀비꽃 축제. 아름다운 자태로 눈을 사로잡고 또 예쁜 사진으로 남아 오래도록 마음속 추억으로 기억될 양귀비 꽃의 향연. 여러분도 인생샷 건지러 양귀비 축제장을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마치 산이 갑옷을 두른 듯 보이는 거대한 기암괴석. 한계산 전체가 백성을 지켰던 대몽항쟁의 유산, 한계산성. 13세기 세계를 호령하던 몽골군이 한반도마저 삼키려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백성들은 30여 년 긴 세월을 끝까지 맞서 싸우며 버텼습니다. 당시 항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웅장한 요새는 자연과 인간의 위대한 합작. 한계산성은 말 그대로 절벽이 백성을 지키는 성벽이었습니다. 한계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세 시기에 만들어진 그 산성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에 만들어진 그 산성입니다. 한계산성이 지켜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조후이 일당을 비롯한 몽고의 그 잔여 세력들이 강원도 영서 지역으로 진입해서 약탈 행위를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천고지의 요새 인제 한계산성을 찾아갑니다. 내설악의 관문인 인제군 북면 한계리.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가장 내륙에 위치한 해발 1430m의 봉우리. 오늘날 안산이라 불리는 한계산을 오릅니다. 1시간가량 험준한 바위산길을 오르면 모습을 드러내는 성벽. 한계산성의 입구가 위치한 하성입니다. 남문지는 전체 성역에서 가장 남쪽, 낮은 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서부터 성벽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산 위에 견고한 성벽을 세웠을까?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성벽을 따라서 걸어봅니다. 700년이 넘는 세월에도 상당 부분 온전하게 남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군가는 정밀하게 도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총 석재의 양,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문을 하고 그러면 그 문은 어느 위치에다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조밀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홈이 저기서부터 일자로 쭉 파져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위에하고 이 밑에 부분하고 한꺼번에 만들었다는 증거거든요. 둘레가 7km에 달하는 한계산성에서 사람이 쌓은 석축 성벽은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성벽은 자연암벽을 그대로 활용해 연결했는데요. 깎아지른 절벽을 천혜의 성벽으로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하성의 그 동쪽 성벽 부분입니다. 지금 이 하성은 이 한계산 이 골짜기가 자그맣게 오므려지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절벽이 지금 되어 있고 하성을 지나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상성으로 향합니다. 아까 남문지를 통해 들어왔으니 지금 한계산성의 성내를 걸어 올라가는 중인데요. 도중에 특별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대몽항쟁 당시 무기를 만들었던 흔적, 철을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철을 그 만들 때에 그 노에서 흘러나와서 굳은 그 슬래그입니다. 지금 한계산성에서 저 남쪽으로 그 전봉산 일대까지는 이 노천광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 여기 그 산성을 운영할 때도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철을 생산해서 무기를 제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계산성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상성은 외부에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벼랑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몽골군과 싸워 강원의 민관군이 승리했던 곳. 치열한 전투에서 한계산은 백성을 지키는 든든한 산성이 되어 함께 싸웠습니다. 한계산성의 상성은 지금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벽을 오를 수는 없으니 성벽의 안쪽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경사가 심해 로프 없이는 이동하기 힘듭니다. 한계산성의 방어력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가 봅니다. 가파른 암벽 사이로 돌을 쌓아 이어붙인 구간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너무 험준한 탓에 긴 시간 방치돼 왔던 소중한 유적. 이게 원래 자연적으로 이제 안반이 그대로 있고요. 안반이 없는 곳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그 성벽에 석축선을 싼 거예요. 석축을 싼 거예요. 시간이 오래돼서 지금 조금씩 이제 붕괴가 되고 와해가 되지만 그대로 아직도 상성에 그 석축선이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시급히 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또 구간입니다. 상성의 안쪽에는 대궐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섭도록 가파른 외벽과 달리 성내에는 이토록 널찍하고 안온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대궐터라고 하는 지명이 살아있는 것은 이쪽에 주거지 발굴결과 주거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특정한 정치 집단이 와서
주의소 역할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간 또는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어떤 주거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장기간 성안에서 버티려면 식수 확보가 필수. 상성은 계곡과 꽤 떨어져 있지만 다행히 대골터에 머문 백성들은 이곳의 우물을 통해 생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성내 시설로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우물이거든요. 무식수인데 그 식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우물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우물터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보면 여기 동물들의 지금 배설물들이 있는 걸 보면 물을 장기적으로 계속 물이 나왔다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계속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계산성의 백성들은 두 개의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성 밖에서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는 몽골군과 성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공포라는 이름의 적. 때문에 백성들은 상성 서남 쪽에 천제단을 쌓고 하늘의 보살핌을 갈구했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국의 정신과 흔들림 없는 항전 의지를 다지고 또 다지면서 말입니다. 성벽과 같은 돌로 만들어진 천제단, 한계산성을 쌓는 마음 역시 이 앞에서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이 산성의 주민들이 공관민이 입성을 했을 때 이제 적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하고 긴장감이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례를 통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고, 그러니까 적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해소하고 또 이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단합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그러한 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대자연이 백성들을 품에 안고 지켜낸 곳. 험준한 천고지 바위산 꼭대기에서 지금까지도 성안에 꼭꼭 품고 있던 이야기. 나라와 백성이 위태롭던 시절 고려시대 가장 높고 험한 한계산성은 든든한 초롱성이 되어 백성을 지켰습니다. 인제 한계산성은 강원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공연장 부럽지 않은 흥겨운 무대에서 노래하는 이도 듣는 이들도 모두 하나가 됩니다. 주말 대전 숲과 도심은 무대가 되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울려 퍼지는데요. 우리 일상 속으로 찾아온 선물 같은 공연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토요일 오후 대전 시민들의 휴식 공간 개족산을 찾았습니다. 하늘엔 초록잎들이 울창한 터널을 이루고 발밑엔 보드라운 황토흙이 걷는 재미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올해도 제가 개족산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황토길을 밟고 있는데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잖아요. 이럴 때면 이 개족산 저기 위에 있는 이거 보면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 따라오세요. 개족산에서 황토길만큼 유명한 게 바로 숲속 음악회인데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무대가 마련되고 시민들도 자연스레 자리에 앉아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공연은 알고 산에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친구랑 둘이 산에 왔어요. 점심도 먹고 앉아서 노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 하고 왔어요. 오늘도 보니까 관객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제가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이게 공연 한번 끝나면 정말 걸어 내려갈 힘이 없을 만큼 제 에너지를 다 빼주시는 관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공연입니다. 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소프라노 정진옥 당자를 비롯해 5명의 성악가가 함께 펼치는 뻔뻔한 클래식. 가요부터 오페라, 뮤지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을 선보입니다. 재치 넘치는 퍼포먼스로 웃음을 주고 다양한 소품과 화려한 의상까지 관객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원들의 열정이 돋보입니다. 뻔뻔한 클래식은 관객들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연스레 관객들을 무대로 이끌어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객석과 무대가 하나 되는 모습이야말로 이 공연의 백미입니다. 저희 팀이 클래식 팀이다 보니까 자칫 지루할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 마술쇼도 준비하고 관객들이 쉽게 호응도 일어나고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난 듯 어느새 공연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시민들은 무대에서 열정을 쏟아낸 단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숲속에서 음악회를 즐기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숲속에서 음악회 즐겨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프로그램이 되게 다채롭더라고요. 5분이서 하는데도. 그래서 뭐 트로트, 뭐 뮤지컬, 오페라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질리지도 않고 또 힐링이 돼요. 여기 오면은. 그래서 일부러 와요.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2시 반에 항상 공연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또 숲속에서 이렇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요.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과 함께 힐링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회장 한켠에는 추억의 우체통과 엽서가 마련돼 있는데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펜으로 꾹꾹 눌러 담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연해준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해봤어요. 제가 공연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엽서에 한번 담아봤거든요. 이 숲속에서 음악회를 보니까 오감이 더 즐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에 뻔뻔하게 녹아드는 제 모습을 보는 것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도 이 공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붉은색과 푸른색의 아치가 멋스러운 대전의 명소 엑스포 다리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에서 음악을 즐겼다면 이제는 도심에서 공연도 한번 즐겨봐야겠죠. 지금 부는 바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에 노래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죠? 아름다운 엑스포 다리를 배경으로 버스킹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 음악인들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사실 이런 무대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오늘 어떤 무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일단 관객들이 듣고 어렵게 이제 다가오는 클래식이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곡도 거의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가요들을 편곡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2팀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 무대는 플룻과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트리플렛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클래식 같은 경우에서는 안에서 연주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버스킹을 통해서 즐기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즐기며 아름다운 선율의 리듬을 타는 시민들. 주말 저녁의 여유로움이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느껴집니다.
가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음악을 따라 부르고 이렇게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습기의 맛이 아닐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엑스포다리는 야경 명소답게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4명으로 구성된 재즈 콜텟의 무대가 이어지고 감미로운 음악이 분위기를 한층 달궈줍니다. 재즈 공연은 이렇게 즐기면 좋다. 좀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면요? 사람들이 재즈는 많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음악들과 다르게 공연 중간중간, 노래 중간중간에 예, 호 이런 호응을 하셔도 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연주자들 힘낼 수 있게 같이 즐길 수 있게 호응을 해주시는 것이 재즈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람권도 지정된 좌석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즐기면 되는데요. 시민들의 호응이 클수록 연주자들도 힘이 납니다. 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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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 지역의 청년 음악인들에게는 자신의 음악을 알릴 수 있고 시민들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우리 일상을 축제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공연 즐겨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오래간만에 친구랑 나왔는데 공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바람도 선선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리 위에서 불빛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공연 즐기시니까 좀 느낌이 색다를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에 지금 어린애들도 많고 어른들도 다 즐기면서 공연 볼 수 있어서 너무 솔직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특별히 공연장을 마음먹고 찾지 않아도 우리 일상 속 곳곳에 무대가 있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거리를 걷다가 공연을 접한다면 뜻밖의 즐거움으로 다가올 텐데요. 이번 주말 음악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기호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원도 고성입니다. 고성하면은 녹차입니다. 고성 녹차. 에? 웬 고성 녹차냐고요? 아, 분명히 녹차면은 고성 녹차가 떠오르실 텐데요. 고성 녹차도 엄청난 특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맛볼 수 있는 고성 녹차, 지금 저와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뿌릉뿌릉. 녹차는 남쪽에서만 자라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산 높고 공기 좋은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자란 고성 녹차. 그 향기로운 맛에 취하러 가보실까요? 이곳은 청정지역 강원도에서도 깨끗하기로 유명한 고성군 현내면입니다. 잠깐만. 어머님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잠깐만. 아니, 어머니들, 네. 이 험한 곳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찻잎 따고 있습니다. 찻잎이, 아, 이게 고성 녹차군요? 네. 야, 잠깐만.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엄청 파릇파릇합니다. 고성 녹차는 평균적으로 5월 초에 첫 수확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맘때 수확하는 첫물차는 수확량이 적고 맛이 좋아 귀한 찻잎이랍니다. 제가 이 고성 녹차가 여기서 나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네. 이 녹차 하면은 좀 따뜻한 지방에서 나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우리 여기 산악리가요. 원래 겨울이 좀 따뜻해요. 아무래도 이제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찻잎이 더디게 올라와서 단단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더 탕색이 더 진하게 우러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단단해지고 향이 짙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본격적으로 일소를 좀 돕고 싶거든요. 네.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그냥 막 따면은 제가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찻잎은요, 요렇게, 이게 지금 퍼지기 직전인데, 요게 이제 지금 1창, 요게 2기예요. 1기, 2기. 2개면은 1창, 2기. 요런 찻잎을 따야지만 차를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고성 녹차는 평균적으로 5월 초에 첫 수확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맘때 수확하는 첫물차는 수확량이 적고 맛이 좋아 귀한 찻잎이랍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니 피부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고성 녹차 먹으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녹차로도 팩도 하고. 예. 그럼 어머니 예. 고성 녹차 자랑 한번 해주세요. 고성의 녹차는 이 풀 뽑는 것조차도 다 수작업으로 해요. 손으로 다 이렇게. 예. 그래서 맛이 더 좋답니다. 효능도 좋고 해풍을 맞아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강하고. 김기호 리포터도 본격적으로 두 팔 걷어봅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따면 안 됩니다. 새싹 같은 친구들. 열심히 따다 보니 어느새 녹차가 한 바구니 가득. 웬일로 김기호 리포터가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 했는데요. 어머니 나 허리 너무 아파요. 그러게 고생하셨네요. 여기 좀 더 서주세요. 발로 차면 돼요. 발로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예. 이렇게 제가 아주 열심히 이 고성 녹차를 따봤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땄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저기 체험장에 내려가서 솥에다가 덮어야 되겠죠? 덮는다는 게 뭐예요? 찻잎을 불에다가 볶는다는 얘기죠? 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한번 가서 해보실까요? 예, 바로 가볼게요. 네. 고생하셨네요. 아니, 저래요. 아까 열심히 땄더니. 제가 이 녹차를 사서 먹어만 봤지 이렇게 덮는 현장을 처음 와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에다 덮으면 이제 녹차가 되는 거고요. 불에 안 덮은 거는 황차가 되는 거예요. 요 이제 따온 찻잎을 이제 우리가 따왔잖아요. 요거를 이제 솥에다가 넣을 거예요. 녹차를 덮기에 앞서 가마솥 예열은 필수. 온도가 높을수록 맛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소리 나죠? 우와, 누를 때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약간 관절 꺾이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너무 뜨겁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와는 좀 다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나죠. 네. 자, 선생님도 한번 해보셔요.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뜨거우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좀 겁을 먹었어요. 네네. 근데 너무 뜨겁다. 진짜 안 뜨거우세요? 와, 내가 엄살 떠는 건가? 안 떴지. 와. 요걸 이제 식혀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쉽네요. 네. 이제 약간 녹차의 본질의 향이 좀 슬슬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를 선생님 이렇게 주먹만큼 됐죠? 요거를 이렇게 비벼주셔요. 주먹밥처럼요? 네. 찻잎을 덮은 다음에는 비비며 상처를 내는 유념 작업을 해줍니다. 이 유념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차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유념이라는 비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작업이네요? 네네. 아니 근데 어머니 아까부터 느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는 상처가 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덮개에서 막 빨래 빨듯이 짜고 여기서 뒹굴고 폈다가 약 주고 병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아요? 그럼요. 이 녹차는 그게 상처를 줘야지 훨씬 더 맛있는 더 좋은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차한테 있는 좋은 맛들을 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유념과 덮음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유념 작업 후 다시 찻잎을 덮고 또 유념하고 9번 이상 반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그럼 이렇게 차를 만들었는데 차를 한번 맛 좀 보러 가실까요? 드디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싸, 빨리 가시죠. 네. 힘드셨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고성 녹차 맛, 저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녹차 한번 마시는데 이렇게 풍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차 마시면 되죠? 어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포도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또 그냥 네. 아니요? 네. 고성 녹차는 어떻게 마셔도 맛이 훌륭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한번 마셔봐야겠죠? 오른손으로 잔을 들고 왼손으로는 차를 마시고 먼저 눈으로 탕색을 한번 보고 코로 향을 한번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즐기는 녹차. 그 매력이 무궁무진한데요. 젊은 사람들이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근데 이 차의 좋은 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즘은 막 천천히의 미학이라고 천천히 가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슬로푸드도 되게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우러나는 동안에 나의 분이라든지 혹시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삭힐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서 저는 정말 되게 좋더라고요. 녹차는 따뜻한 곳에서만 자란다는 생각 이제 좀 바뀌셨나요? 편견을 뛰어넘는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성 녹차. 건강을 위해 마셔도 좋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에도 좋은 녹차 한 잔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채국단! 강원 고성 녹차 최고예요! 애교 보이세요?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네. 제가 제시하는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네. 주세요. 홍반. 두부. 일반. 주정? 술주정. 주정. 우물. 숭늉? 맞아요? 제가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네, 제대로 하셨습니다. 진짜? 제대로 피디님 계략에 말려든 것 같은데. 동현 씨의 성격을 잘 표현한 거예요. 제 성격만 표현한 거예요? 다 떠오르는 단어 아니에요?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물가에 가서 꼭 숭늉을 찾으세요. 숭늉? 시대가 어느 때인데 원주에 우물이 어딨어요, 피디님? 이런 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소품실이 따로 있으세요, MBC에? 과거 원주 봉산동에 자리했던 우물시장.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우물시장길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어게인 우물시장 행사 현장으로 가봅니다. 봉황이 날개를 펼친 형상의 봉산 아래 원주천이 감도는 곳. 봉산동에서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의 젖줄이자 소통과 교류의 장소였던 우물시장길을 찾았는데요. 그 동네 마을 있잖아요. 길거리 인터뷰하는 딱 느낌이네. 그 유재석 선생님이랑 그 조세호 선생님 나와가지고 처마미 나무 밑에서 하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동네 분이셔요? 여기 살아. 아니, 여기 오면은 숭늉이 있다던데. 있지? 어딨어요, 언니? 과연 우물에서 숭늉을 얻을 수 있을지? 저녁에 끓여줄게. 역시 우리 마을 왕언니답죠? 지금 2023년도에 우물이 여기 있습니까, 이 마을에? 저희도 사실 실체를 못 봤는데요. 미스테리에 쌓인 오늘의 주인공 우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 마을의 진원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이 땅 어딘가에 우물이 있었던 자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준비하면서 동네 어르신분들께서 저희한테 옛날처럼 그 번성하게 시장처럼 만들어봐 그러셨어요. 우물시장길은 원주 원도심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동네 중 한 곳인데요. 정겨움을 간직한 마을에 번성했던 옛 추억을 살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시장길인데 도대체 우물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누구십니까? 네, MBC에서 가장 똑똑하고 예쁜. 미안합니다. 근데 혹시 어디 계시나요? 여기 옆에 계시네. 지금 전화 받고. 야, 선생님, 우리 너무 인연이에요. 올해 나이 72세. 봉산동 우물시장길의 터줏대감 정병국 어르신입니다.
이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 마을의 우물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깨고 계세요? 저 밑에 약 한 100m 정도의 우물터가 있습니다. 피디님, 가시죠. 네. 아마 놀랬을 거야. 내가 이렇게 쉽게 찾아가지고, 그죠? 여기요? 우물까지는 아니지만 펌프의 모형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물터였었는데 여기 이제 돌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바가지로 퍼먹는 우물이었었어요. 과거 시장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 동네의 식수원인 우물터를 중심으로 시장과 마을이 생겨 지금의 우물시장길이 완성됐는데요. 이제는 우물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지만 마을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된 건데요. 이 시장이 없어진 이유가 저 배마을 타운 있는 부분에 동부시장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 그리고 남부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없어진 우물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봉산동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마을 커뮤니티의 상징이었던 우물. 지금은 우물도 우물시장도 모두 사라졌지만 번성했던 마을의 추억과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우물시장 프로젝트가 준비된 거죠. 봉산동 부녀회가 준비한 맛깔나는 먹거리 또한 행사의 백미였는데요.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에 모처럼 마을 주민 모두 나와 즐겁게 우물시장 행사를 즐겼습니다. 비록 애타게 쳤던 그 숭늉은 아니지만 진수성찬을 저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막걸리가 없으니까 장국이라도 잡숴. 어머니 손맛이 역시 최고여요. 맛있죠? 아유, 언니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숭늉 마시러 왔다가 오늘 된장국도 얻어먹고 된장국이 끝이에요? 아 여기 많아요. 막걸리도 있고 저기 뭐야 도토리 묵찜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많아요. 야, 그럼 막걸리를 준비해 주셨어야지. 막걸리는 갈 때? 갈 때 챙겨줘요? 야. 언니 오늘 우물시장 오랜만에 열렸잖아요. 네. 이렇게 열리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즐겁고 좋죠. 다음에도 또 생기고 해마다 생겨서 좀 여기 자랑스러운 우리 동네 자랑도 하고 싶어요. 주민들과 함께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오래 차는 거. 승부욕이 발동되는데 시작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우수수 탈락하는 사람들. 저도 탈락하고 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1등! 자, 여기 2등! 진짜? 뭐가 2등이야? 간만에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놀이에 주민들 모두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우물터 주변에 시장이 있었지만 그 시장 주변에는 또 우리 꼬마아이들도 뛰어놀았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많이 놀았죠. 그 꼬마 친구들이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기 우물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낡고 허물어진 담장을 이제는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봉산동에 터잡은 젊은 지역 작가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사실 이 봉산동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네. 근데 젊은 청년분들이 여기에다가 공방을 이렇게 한다 약간 좀 의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봉산동이 좀 오래된 마을인데 원래 예술은 오래된 거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 예쁘게 가꿔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도 볼거리 가득한 공연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트 앤 사운드 행사가 함께 진행됐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록한 의미 있는 전시회도 만나볼 수 있었죠. 선생님 어떻게 숭늉 좀 드셨는지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우, 맛이 좀 어떠세요? 너무 구수하고 좋죠. 네, 이 봉산동 마을의 미래의 모습,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봉산동 우물마을은 정말 가능성이 많이 있는 동네예요. 지금은 신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와서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나서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힙한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선생님. 우물을 다시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올해 또는 내년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우물터를 재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짜요? 내년에 한 번 더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숭늉 마시러 다시 올게요. 네, 꼭 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봉산동 우물시장터. 사람들의 삶과 희노애락이 함께해온 그 길 위에 이제는 또 다른 역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물시장의 모습이 궁금하신가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유,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외쳐볼까요? 자, 여러분도 숭늉 먹으러 오세요!